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임대를 위해 보유한 상가나 사무실이 공실로 비어있게 되면 해당 상가의 공동관리비를 임대인이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임대인이 지불한 공동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가가치세를 홈택스로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 우선 공용관리비를 납부하고 매달 상가관리사무소에서 받아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환급 신청을 할 경우라면 직전 1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직접 납부한 달에 받아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준비됐으면 이제 홈택스를 이용해서 환급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홈택스에 환급을 신청할 임대인 명의로 로그인 하고요.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 메뉴 중에서 신고 납부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화면에서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신고서를 선택하고요.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왔는데요. 이제부터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임대부동산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업자 세부 현황이 자동으로 채워졌고요. 틀린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고 모두 맞으면 화면 아래쪽에 있는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잠깐 화면 아래쪽을 보면 무실적 신고 버튼이 있는데요. 신고 대상 기간인 1월에서 6월 사이에 매출도 하나도 없고 매입도 전혀 없었던 경우에 무실적 신고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공동관리비를 납부하면서 발생한 매입 부가세가 있는 상황이니까 무실적 신고가 아닌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이번 화면에서는 부가세 환급신고서에서 작성할 서식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신고에 필요한 서식들은 모두 체크되어 있을 거고요.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체크됐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화면에서 환급신고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공동관리비에 포함된 부가세 환급 신청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요. 1월에서 6월까지 상가가 계속 공실이었던 경우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매입건도 공동관리비 말고 다른 건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만일 1월에서 6월 사이에 임대료를 받은 달이 있었다면 지금 화면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하고 과세표준 명세서 부분을 작성해야 하고요. 여기에다 추가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들의 작성 방법을 모두 확인하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요. 혹시 이 부분들 작성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카드 영상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고 대상 기간인 6개월 내내 공실이었던 경우로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성화면 위쪽에 있는 두 부분은 작성할 게 없고요. 바로 매입세액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매입세액 상자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부분을 작성합니다.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화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들은 상가관리사무소 한 곳에서 받은 거니까 매입처 수는 1이 되고 세금계산서를 매달 받았으니 매수는 6, 그리고 세금계산서들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분 공급가액에 직접 입력합니다. 옆에 있는 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자동 계산된 세액과 세금계산서상의 세액 합계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실제 세금계산서 합계로 수정해줍니다. 세금계산서에 찍힌 금액이 실제 금액이니까요. 입력이 완료됐으면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합계가 모두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매입세액 입력 화면으로 가보면
방금 입력한 내용이 일반 매입 부분에 등록되어 있고요. 매입세액 상자의 납부 환급세액 부분에 마이너스가 붙은 금액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표시가 해당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매입세액 아래에 있는 경감공제세액 부분을 입력합니다. 첫 줄에 있는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공제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바뀌고요. 첫 줄에 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만원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하고요. 경감공제세액 부분에 세액공제 만원이 등록됐고요.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면 최종 납부 환급세액에 마이너스 101,230원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환급 신청한 금액과 세액공제 만원이 합쳐진 금액을 최종적으로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요.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계산서 수취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 방법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고요. 매입처는 한 곳, 매수는 6장, 그리고 계산서들에 있는 금액을 모두 합해서 입력합니다. 입력을 끝내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면 총 합계가 동일한 걸 볼 수 있고요. 입력 완료를 클릭해서 계산서 수취금액 부분에 방금 입력한 금액이 등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서 작성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확인할 게 있는데요. 잠시 전에 입력했던 환급 은행계좌 내용들이 없어진 게 보이는데요. 혹시 신고서 작성 중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은행 계좌를 다시 한번 입력해 줘야 합니다. 신고서에 은행 계좌 입력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환급이 나오기 직전에 세무서 직원한테 전화가 와서 은행 계좌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은행 계좌 체크까지 끝났으면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하고요. 이번 화면은 신고서 제출 전에 마지막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환급 신청 금액, 세액공제 확인해 보고요. 그 아래 환급받을 계좌번호 잘 입력됐는지 확인하고 내용이 모두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 결과가 정상인 접수증까지 확인하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된 거고요. 이제 등록한 은행 계좌에 환급금 입금되는 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은 상가 공실로 상가의 공동관리비를 임대인이 낸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